하고 사이다 헤드라인 방첩사 최강욱 라인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와, 나 너무 놀랬네. 무슨 최강욱 라인 블랙리스트까지 다 정리를 해놓은 거야. 방첩사에서 그냥 그런 애들은 바로 그냥 자르라 버리려고. 왜냐 계엄 이후에 계엄을 하게 되면은 사법부 그리고 검찰 다 군이 장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행여나 최강욱 묻은 애들이 들어갈까봐 거기에. 그래서 약간만 그냥 스쳤던 애들도 블랙리스트로 다 작성이. 그 수괴입니다, 이 사람이. 그 수괴. 블랙리스트의 수괴. 최강욱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다가 방첩사 덕분에 명예회복을 했어요. 명예회복. 수거 명단에 없다고 되게 놀림받았거든요. 거기도 못 끼는 게 무슨 세상 시끄럽게만 하고 다녔다고 그랬는데 너는 특별 부록으로 있었구나. 이걸 인정해 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최강욱 라인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라인을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 줘봐. 서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더라고. 네. 그 전에는 또 고발 사주 터졌을 때 손준성이가 최강욱 라인이라 그랬거든요. 도처에 제 라인이 나도 모르는 라인들이 그렇게 많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장차관 국민 추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공수처장에 최강욱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막 나오고 있던데 그래요? 다시 한번 요거 좀 짚고 갑니다. 제발 좀. 답답하시네. 최강욱은요 공직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아니 공수처장은커녕 공익 근무 요원도 못 한다니까. 못합니다 그냥. 답답하시는 몇 번을 말씀드리니까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대통령실이 기자석까지 비추는 카메라를 4대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된 것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기억나시죠? 그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할 때 사과도 아니었죠. 변명할 때 그때 그 부산일보의 박모 기자가 사과에 이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 그 기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박수 받지 않았습니까? 박수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우리 대통령실에 저렇게 카메라 설치가 되면은 미국 백악관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한 기사를 보면은 뭐 대변인 이름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핵심 관계자가 나와요. 그러다가 또 다른 관계자가 나오는데 맞아요. 사실 알아보면 한 사람일 때가 제법 있습니다. 한 사람. 이제 소속도 같은 사람이라. 앞으로 그거 못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정치부장님 출신이라 잘 알아. 우리가 관계자, 당국자, 핵심, 비핵심 다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못할 거고 다만 외교안보나 민감한 내용들은 어차피 그런 거는 카메라 온 안 하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거는 뭐 기자들이 저는 그렇게 부담 느끼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하고 있는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본인 개인이 아니고 한민수 개인이 아니고 그 매체의 대표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표해가지고 정말 질문 같은 질문도 해주고 꼭 알고 싶은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카메라에 비치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습니까? 네. 더 기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되죠. 저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보시다가 기자들 이상하게만 알았는데 제대로 괜찮네. 준비된 질문도 하는구나. 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하고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또 제안을 받고 채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아주 또 언론 환경을 개선시키는 또 기폭제가 될 거라 저는 저게 봅니다. 전 정부 부처 기자실로 다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대통령실 이렇게 다 되면은 그렇게 해야지. 청와대 그렇게 되면은 다 확대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물어보는데 뭘 그렇게 자신 없으면 안 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얼마나 날카로울 건데. 아유 왜 무섭다야. 진짜. 가려놓으면 아니 근데 기자들은 원래 그 직업의 특성이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비판하는 걸 너무 싫어해. 맞네. 과거에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그 독재 시절에 정찰제 판결한 판결문들 있잖아요. 검사가 기소한 대로 오탈자까지 그대로 베껴가지고 판결한 거. 그런 것들을 역사 자료로 남기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판사들을 왜 이렇게 판결했냐고 조사하려고 하니까 한 놈도 응하지를 않아. 그러면서 얘기한 게 판사는 판결로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판결문을 영인본을 내려 그랬어요. 자료집을 쫙 만들어가지고 판결문 그대로 씻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 빼달라고 얼마나 또 악을 썼는지. 그때도 저 한나라당 새누리당 저거였거든. 그러니까 못된 짓 해놓고 자기가 막 모든 진실의 심판자인 것처럼 해놓고 네 얼굴 까고 이름 까자 하면 또 죽어도 싫다고. 그러면 그거 못해. 지은 죄들이 있어. 이런 집단에. 그러니까 드러날까봐. 얼마나 자신 없으면 그러냐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 춘추관장 했잖아요. 네, 그렇죠. 나름 그 경력 가지고 지금. 그런가요? 나와서 하는 MB 것 때 같은데. 그 홍보 뭐 그런 하지 것도 않았어요? 했고, 네.
유감스럽다. 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상당수 있는데 오. 다음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제안드린다. 대통령한테. 네. 야 그래서 정권 교체한 거 아니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와 저런 얘기를 한 거야 이주호가. 이주호가 딱 저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뭐 의견 있으시면 다 얘기해라. 뭐 다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범인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이제. 이분 덕분에 이게 마치 하나의 체가 됐어. 이제 범인들 다 튀어나옵니다. 나도 내란 묻었어. 그렇습니다. 자, 진짜. 있었어. 김서구 씨. 아니 검찰이 그 수사를 그동안 안 했으니까 이거 특검하는 거 아닙니까? 김서구 씨. 그 지금 윤석열이 소환 하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그 소환했습니까 검찰이? 대통령 나 딱 한 번 해보고 싶더라고. 야, 근데 최욱 씨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생각하니까 저도 막 개기고 싶네. 해볼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야 합의된 특검이 필요하다. 네, 그 사람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왜냐면 그래요? 그 유 장관은 그 제 상임위에 과기부 장관 제 가방이잖아요.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 아이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봐. 그냥 유상임 씨한테는 물어볼 게 있잖아. 해병대 골프장에 사부 있어요? 사부 있어요? 이거만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이분이 일용이가 어디로 그 없어졌어? 계엄 당일에 이준석이랑 그 강남에서 술 마셨거든요. 그때 뭔 얘기했나 모르겠어. 이준석이랑? 이준석이랑 술 마신 게 원희룡이래. 그래서? 네. 그래서 이준석이 샤워하러 갔다는 거잖아. 그 자리에 있었던 게. 그렇게 술을 먹고 샤워하고 와가지고 그 국회 주변을 맴돌았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끄러 인마가 나온 거야. 작품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의심병 환자들은 거기서 이준석이 뭐 계엄 관련해서 들은 거 아니겠느냐는 의심병 환자들이 좀 있지. 예. 알고 오지 않았겠느냐. 예, 뭐 그런 이제 의심병 환자들이 네,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환자복을 입었나? 네. 왜냐 원희룡은 찐윤이니까. 그렇죠. 또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아예 그냥 검찰 징계법 자체를 폐지하면 되는 폐지해야 된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주장 어떻게 타당합니까? 저도 21대 국회에 그 법안을 냈죠. 아. 그러니까 징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보수도 검사 보수법이 따로 있고 징계법도 따로 있고 완전히 별도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 없애버리면 아니 너는 행정부 공무원이니까 이대로 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청와대는 단 하루도 비워서는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부처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켰다는 건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진짜 그 천벌받을 사람들. 국기문란이네요. 2017년 5월 달에 취임 첫날 새벽 5시 반에 청와대를 갔었거든요. 갔을 때 당시에 상황실에 남아 있었던 경찰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서울청장을 하는 박현수. 박현수 당시의 총경이 상황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 저한테 인수인계 해주겠다고. 그래서 한 20여일 가까이를 박현수 당시 총경 과장한테 야 니네 보고해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연속성 있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정보도 필요하고 군 정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군 정보거든요. 군의 위기 상황이나 안보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가 중요한데 그런 걸 그냥 전원 복귀시켰다는 건 아마도 뭐 우리 최강욱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때 캐비넷 사건들을 그랬나 봐요. 염두에 두고 네. 정진석이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쪽으로 머리를 너무 굴린 겁니다. 네. 해왔었거든요. 그 사진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없던 건축물을 증축을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증축을 하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공사비 내역이 없어. 예. 그래서 이 누군가가 대납을 해준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게 미등기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리고 이제 관저 관련해서는 또 자격이 없는 21g하고 수의 계약도 했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제 최재해 감사원이 1년 8개월 동안 감사했잖아. 네. 근데 거의 밝혀내지 못했어. 부실 감사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최재해를 탄핵을 시켰잖아. 네. 기억하죠? 네. 탄핵이 돼서 이제 직무가 정지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체제가 없으니까 조은석 직무대행 체제로 그 운영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재심의를 지시를 해요. 다시 알아봐라. 해라. 그래서 이제 대납 의혹이 있었다고 했잖아. 네,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지급한 내역이 없어. 그래서 이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더라고. 감사원에서 체제 없을 때 오, 네. 보낸 거야. 네. 근데 최재해가
돌아왔어. 헌재에서 기각당하고 돌아왔잖아. 네. 돌아오자마자 이거 수사 의뢰한 놈들 색출해가지고 또 한직으로 보냈다. 검찰까지 지시했어요. 감찰까지 지시한 거 아니야? 최재 감사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최재해. 네, 최재 감사원이 와. 정말 감사원의 흑역사를 쓸 수 있는 최대치를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한남동 관저 공사가 너무 부실 덩어리예요. 네. 아까 사진에도 보셨다시피 정말 미스테리예요. 관저 자체가.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감사해서 적발된 내용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수사 의뢰하는 것도 되게 예외적이죠. 감사원에서 하는 건. 네. 근데 그 수사 의뢰한 장본인 국장과 과장을 최재가 복귀하자마자 저 멀리 보내버려요. 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업무 배제시켜요. 멀쩡히 감사를 잘 해오다가 흔히 진짜 심각한 게 많아. 그리고 감사원은 좀 그 원장만 제대로 가면 정리하기가 쉬운 게 유병호가 심어놓은 그 집단을 지들끼리 타이거라고 하면서 네, 타이거파. 우리가, 타이거파 있잖아요. 예. 그 타이거파들이 거의 매일 모인대 지금 지네가 살기 위해서. 아. 그래서 매일매일 모이는 바람에 직원들이 다 알더만 걔들을. 그리고 요만큼 이렇게 해서 드러내면 돼. 그러니까 검찰과의 차이가 검찰 그래요? 애들은 서로 지금 나 윤라인 아니야 이러고 다닌다는 건데 아, 그래요? 윤석열 사는 아니라고 하는 얘들은 지들끼리 타이거라고 모여 있어서. 아, 속아내기는 오히려 더 편하다. 그렇죠. 이건 속가는 것도 아니고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 드러내는 겁니다. 건물을 얼마나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하느냐의 이 시간이 문제일 건데 핵심은 위기관리센터거든요. 위기관리센터는 대한민국 안보 상황, 재난 상황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미국 뭐 나사 같은 데서 화면 여러 개 있고 막 손으로 옮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딱 그런 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이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위기관리센터의 주요 물품들을 뜯어가 버린 거예요. 용산으로. 와. 근데 문제는 이 위기관리센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구축하는데 1년 걸렸어요. 진짜 공들여서 애써서 네, 정말 정말 만들었는데. 공들여서. 네. 그것도 초스피드. 문재인 정부 때 그거를 구축한 거예요?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 때 구축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해가지고 완성 단계로 갔던 게 문재인 정부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게 건 1년 가까이 걸렸던 걸 망치는 데는 하루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장면이 강원도에 불 났을 때 왜 전국의 소방차가 한 줄로 쫙 아, 네. 나왔죠. 예. 그게 위기관리센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전국의 상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청와대에서 지휘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아, 한 네네. 번에 다 가라 하니까 보면서 쫙 가가지고 불 껐잖아.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애들이. 개인적 경험이지만 청와대를 갔을 때 공직자로서 아 여기가 진짜 국가의 중추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확인해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거의거든요. 딱 가면은 지하에 딱 있는데 네네네. 컴컴한데 막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모니터 들여다보고 있는데 진짜 영화에서 막 무슨 해성 떨어진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쫙쫙쫙 나오잖아. 네. 그게 있어. 그게 그 상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럼요. 24시간. 아, 그래요? 24시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아, 그 그래요? 전문으로 하는 게 위기관리센터입니다. 아. 위기관리센터는 육해공, 해경, 경찰, 소방 모든 인력들이 다 지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각 부처 조직에서 올라오는 정보와 그 위기관리센터에서 받는 정보들이 다 수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경정이 시가 2,200억 원 맞나요? 시가 2,200억 원, 무게로 따지면은 74kg의 마약을 단속을 합니다. 네. 이거는 마약 전담반도 아니야. 핵심은 마약 전담반도 아닌 데서 이런 성과를 냈어요.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적발을 한 거죠. 예, 네. 이게 엄청난 쾌거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칭찬까지 들었는데 인천 세관을 딱 수사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외압이 들어옵니다. 와, 이거 진짜 이때부터는 미스터리거든요. 네. 지휘 라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 경찰청 조병노. 오랜만에 들어본다. 지휘 체계에 아예 이 사람이 들어있지도 않아요. 조병노 경무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등포 경찰서장인 김찬수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용산에서 세관 관련해서 수사 브리핑에서 빼라. 세관 관련한 거는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한 바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김찬수가 근데 그랬던 김찬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외압을 가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랬던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또 영전합니다. 저 일 이후에 용산에서 보고 있다 외압.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 영전. 근데 이렇게 엄청난 쾌거를 이뤄낸 지난 3월 20일에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이 통과가 됩니다. 상설 특검. 근데 한덕수가 특검 후보 추천해달라고 의뢰를 안 해서 이게 출범을 못 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런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들 한번 만났잖아. 네. 거기서 상설 특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쯤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게 실화야?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배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확인해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찰은 말레이시아 조직과 관세청 직원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총력을 다해서 막아왔던 기관입니다. 네.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진실 규명하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들의 행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뻔뻔하다, 네. 무방무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경정님이 사실 인천 세관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하려고 했을 때도 검찰이 다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번에 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출범시킨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네. 수사방해,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인멸하는 의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요. 300kg 정도 되는 거고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병호,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300kg의 규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백현웅 수사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밝혀낸 게 아닙니다. 수사를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최초 적발한 것이 인천지검 강력부예요.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같은 사건을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요. 어느 순간 이 사건들이 덮여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영등포 백혜룡 수사팀에서 이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밝혀내고 그 당시 덮었던 그 검찰에서 꼼꼼하게 덮었던 그 내용들을 그 사안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니 외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안은 최초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들이 마약을 들여오도록 도와주고 방임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국가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밝혀내지 않고 이대로 덮어두면 대한민국 안보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출범시키는 이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 저에게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나가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래서 이건 백혜룡 경정에게만 맡겨야 사안은 아니고요. 말씀처럼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백혜룡 경정 마약 사건의 시작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백경정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이 들어서면서 윤석열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렇죠. 그게 발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마약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나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뜨거워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모든 조직을 총 가동하고 검찰이 나서서 난리를 쳤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부터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혜련 경쟁이 양심 선언을 했던 거고 네. 여러 군데 나와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근데 그 이후 상황은 좀 전에 최강욱 선배 말씀처럼 검찰이 지들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행안위 차원에서도 이슈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사실 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특검이라든지 강제력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고 행안위에서는 끊임없이 이 이슈가 죽지 않도록 환기를 시켜야죠. 맞습니다. 네. 이거 시작하고 한참 청문회 진행되고 할 때 윤 의원님 그 문자 많이 안 받았어요? 관세청 직원들한테서. 많이 받았죠. 저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요? 조직이 동원돼가지고 그걸 막 걸리더라고요. 야, 그거 이상해. 되게 이상해.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지점인데 만약에 관세청 직원이 연루돼 있다 그러면 네. 그 직원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천 세관에 한두 명의 문제예요. 네. 그럼 얘가 잘못했어 네. 라고 하면 세관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관세청장까지 나서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관세청장부터 해서 모든 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방금 최강욱 선배처럼 문자도 보내고 입장문도 내고 성명서도 내고 난리를 쳤어요. 나 죽은다며 임마 그 증명아 뭐하는 자식아. 지금 여기서 진짜 생방이 정신 나간 놈이네 이거. 아 진짜 생방 그대로. 나 죽은 다음에 진짜 생방하면 뭐할래. 아니 또 우리가 하면 되지 또. 내가 보기에 지금 어떻게든 이어는 가겠지. 근데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백혜련 경쟁이 그동안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외로웠죠. 국회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이 나름 애를 썼습니다만 어디 이야기할 때도 없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전화 연결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대단한 용기를 내주신 거고 이런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백혜련 경쟁이 용기를 내서 전화도 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네.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느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오늘 전화 연결을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백희련 경정님 정말 공 많이 들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나는 슬픈 거야. 백희련 경정님이 진실을 본인을 던져가면서까지 폭로를 했는데 변하는 게 없고 본인은 좌천됐고 그렇죠. 본인은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추가 폭로를 하는 게 의미가 없지. 난 그게 너무 슬퍼.